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유구한 역사의 전세 사기, 아마도 정치권 연계, 불가능 폭등장의 이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즘 요런 이야기 나옵니다. 국민일보 건축광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 원희룡 수사 요청, 요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건축광 남씨가 다른 지역에 가서 투자 사업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고 남씨의 변호인은 촛불인권연대 변호사이면서 계획적 사기가 아니라고 가해자 건축광 남씨를 적극 투둔하는 변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고 다른 뉴스를 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 가서 투자 사업 벌였다라고 했는데 그게 나옵니다. 강원일보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투자 사업에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 동해 망상지구 투자 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이 요 사업에 원래는 참여할 자격이 좀 안 되는데 빌라 사기꾼 남씨가 위조되고 조작된 서류로 공문서 위조죠. 어떻게 보면 특혜 사업자 지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업권을 박탈당한 상태인데 요것은 어떤 거대한 힘의 조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또 다른 뉴스 머니투데이 민주당 빌라왕 기승하는 환경 만들어 최소한 양심 있어야. 임대차 3법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초저금리 플러스 금리 인하하는 방향으로 기대치가 부풀어 올랐는데 그러니까 향후에 금리 더 낮아질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임대차 3법 강행 처리를 해놓으니까 4년을 소급해서 전세를 인상해 버렸죠. 2년 인상한 것이 아니라 4년치 전세 인상을 다 시켜버려 가지고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고 요것 때문에 사기 금액의 규모를 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부분은 좀 최소한 미안한 생각은 해야 된다. 뭐 요런 내용입니다. 요 부분을 부연 설명 잠시만 드리면 자주 말씀드렸지만 한국 아파트 시장 구조는 소득 주도형이 아니라 유동성 주도형입니다. 전세 제도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매 가격이 많이 부풀려져 있고 그리고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으로 주택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어느 정도 정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부채가 적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가 부채가 적다. 마구마구 풀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국가 부채를 늘려버리면 주택 가격은 상향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 제도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택 시장은 미친 동그라미 널뛰기 시장입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서 선수들이 서민들 돈을 긁어 먹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임대차 3법 빨간색 그래프가 되어버렸죠. 원래 검은색 그래프인데 빨간색 그래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 전세 사기 당할 거 1억 전세 사기 당했다는 이야기죠. 임대차 3법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 전세 사기 연계 세력 냄새 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빌라왕 지역 개발 사업 참여 요 자체가 이상하죠. 신문 기사로 나와 있는 요 내용 이상합니다. 이상하고 전세 사기 옛날부터 있었죠. 1세대, 2세대, 3세대 요런 식으로 굉장히 꼬리가 긴데 아직까지 밟히지 않고 있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절묘한 타임에 임대차 3법 요것도 이상하고 4번 2016년부터 2021년 이례적인 폭등장도 사실
많이 이상합니다. 흔히들 해외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폭등했다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2019년까지 잠잠하다가 코로나 때 2년간 반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기준금리 올릴 때 한국에서 기준금리 내리고 반대로 움직이고 이상한 행동을 대한민국에서 했었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심했습니다. 2016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정말 이례적인 폭등장이 있었는데 요것도 좀 이상한 냄새가 나죠. 그래서 요 부분 관련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제가 요 자료를 2년 전에 업로드한 다음에 좀 내용의 수위가 좀 진해서 제가 삭제한 자료인데 이번에 다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금 땡기는 비법 한반도 카지노 모델인데 대한민국 주택시장하고 카지노하고 참 닮은 점이 많습니다. 카지노를 보면은 사채업자, 카지노 운영자, 호객꾼 이렇게 있고 그리고 도박장 안에는 직원이 있고 그리고 꾼이 있습니다. 꾼. 요 꾼은 호객꾼이 아니라 선수입니다. 선수. 꾼은 선수. 그러니까 건축왕, 빌라왕 요런 사람들이 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각각의 주체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운영자 후보군입니다. 후보군 확정이 아니라 후보군. 이 후보군 속에서 운영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확정적으로 이야기 안 했습니다. 운영자는 여야, 국토, 기재, 청기와 등등 운영자인데 운영자는 수입을 얻습니다. 주요 수입은 자리세와 수익보지입니다. 자리세는 앉아있는 시간 대비 세금이죠. 요게 보유세입니다. 보유세. 보유세는 보유세 작게 하니까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죠. 절대 팔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있습니다. 하루 종일 도박만 하는 거죠. 그리고 수익보지. 수익보지는 크게 딴 돈이 있으면 딴 돈 들고 카지노에서 나가려고 하면 돈 엄청 물어내고 나가라. 그러니까 카지노에서 아무도 안 나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박 중독자를 만드는 시스템으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박장을 보면 잘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똘똘한 한 채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수원 동탄까지 가고 그까지도 좋은데 그러고 나서 전국 온 지방 정말 구석구석에 있는 지방까지 도박장을 만들어 놓았었죠. 그리고 사채업자 돈 빌려주는 곳인데 사실상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카지노 운영자가 사채업자 관리를 하죠. 형식적 심사 후 판돈은 무조건 다 빌려주는 형태죠. 평균 DSR 그러니까 규제하는 척 하면서 돈 무작정 마구마구 갚을 능력 안 되는 사람한테도 빌려줬었죠. 예전에 그러고 이 사채업자는 기업 대출은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카지노 가면은 돈 빌려준다더라. 그래서 멀쩡한 기업도 주택 투자를 많이 했었죠. 이러한 난국, 정말 난국, 이런 상황을 사채업자까지 만드는데 기여를 한 거죠. 그리고 호객꾼이 있습니다. 후보군, 신문사, 교수, 전문가 등등. 신문사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교수, 전문가 제가 다 낯이 뜨겁습니다. 부끄럽죠? 정말 부끄럽습니다. 카지노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카지노 출입을 제한했다. 규제를 해서 투기 못하게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정적인 것을 안 했죠. 초저렴한 자리세, 보유세를 낮게 매기니까 사람들 도박 엄청나게 한 거죠. 그리고 무료 쿠폰, 그러니까 주임사 혜택은 일종의 무료 쿠폰이었죠. 요런 결정적인 중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카지노 출입을 제한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특히 일부 교수님들 아직도 교수질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5번 직원의 일탈. 직원이 음료수 나르고 칩 바꿔주고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직원이 배팅해서 24배 먹었습니다. LH 사태였죠. LH 사태. 요거 유야무야 끝났습니다. 그때는 떠들썩했지만 크게 피해본 사람들 없이 그냥 다 넘어갔었죠. 6번이 꾼인데 꾼하고 운영자하고 커넥션이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최근 기사죠. 꾼은 건축왕하고 지금 커넥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지금에서야 나오고 있습니다. 7번 만회의 길. 그래서 제가 만회의 길이라고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카지노 시스템 요거를 수출하는 겁니다. 굉장히 부동산 측면에서 대한민국 좀 부패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도층이 부패한 여러 나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부패한 나라 딱 20개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카지노 시스템 수익의 10%만 우리가 먹는다. 엄청난 돈이죠. 아마도 대한민국보다 부패한 나라가 20개 이상 있으면 목표 달성이고 20개가 안 된다. 그러면 쪽팔리는 거죠.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부패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한반도 주거복지를 위해 쾌척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2년 전에 이런 걸 준비했으면 지금 수익금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됐겠죠. 농담 반입니다. 농담 반, 진담 반.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년 전부터 저는 국가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 믿었고 지금 기사 나오는 것들 국가를 믿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들이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옛날부터 저는 연계가 있었을 것이다. 정치권 연계 있었을 것이다 생각했었고 지금 나오는 기사들 봐도 연계가 되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관전 포인트 앞으로 이제 수사도 진행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질 것 같은데 관전 포인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세금으로 해결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세금으로 해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일단 부패한 사람들이라고 색안경을 끼고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으로 해결하자. 세금으로 해결하면은 편하죠. 기본적으로 임차인, 임대인, 채권자 그리고 임대인과 같이 사기친 임차인 모두 잠잠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해결하자고 이야기를 하겠죠. 덮어버리고 싶은 거죠. 부패한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건축왕, 빌라왕 등 사기꾼 일당의 재산 환수가 쇼 형태로 끝나면 여야 모두 관련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전에 LH도 유야무야 됐는데 이번에도 건축왕, 빌라왕 또 세금으로 덮어버리고 사기친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결론이 나면은 또 허무하죠. 그 허무한 배경에는 여야 모두 관련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전세제도 축소, 소멸화를 진행하는 것인데 요게 제일 깔끔하죠. 정말 깔끔하고 미래에 있을 또 다른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만약에 지금 와서 또 전세 보증보험 그리고 전세금 대출 뭐 요런 이야기를 또 꺼낸다. 거의 사쿠라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쿠라 다른 말로 토건족 꼬봉 그러니까 주택가격 들어 올리려고 또 전세금 또 푸는 겁니다. 지금 기형적인 대출이 전세인데 기형적인 규제가 없는 대출 그게 전세인데 요걸 또 이야기하면은 사쿠라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마무리 말씀까지 드렸고 한번 요 1, 2, 3 세 가지 포인트로 전세 사기 관전을 앞으로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